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영상 업그레이드 합니다. 봅시다. 교과서 개념학습 9쪽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봅시다. 이거 뭐 독서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뭐 글이 막 뒤죽박죽이라 가지고 뭐 주자, 그다음에 이황, 그다음에 뭐 박지원, 그다음에 뭐 정량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막 글이 막 정리가 안 돼 있어. 뒤죽박죽 얘기가 돼 있어요. 그 좀 글이 좀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좀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거 뭐 상당히 어려웠죠. 추론이 이제 번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 2번도 보게 되면은 이거 뭐 별로 뭐 결국 이제 박지원의 이제 소환전기라는 그에서 이제 써진 어떤 문구를 이용해 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이제 앞부분이고, 그 뒤쪽 부분은 요거 3-1 박지원이 얘기한 거 있죠. 요 부분이 요 뒤쪽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제 뒤에 연달아서 나오는 겁니다. 요글 바로 뒤쪽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박지원이 말한 얘기가 그건데 뭐 문제를 이제 뭐 만들려고 했는데 좀 뭐 허접해요. 보면 별로 뭐 썩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이게 막 글이 막 이제 그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그 영상 같은 거 좀 그 어디 부분 이게 좀 이제 뭐 줄거리가 필요 없다 싶으면 이제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중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찾아보실, 뭐 스킵해서 볼 분, 아니면 문제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 푸는 데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앞에 했던 내용들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죠? 꼭 필요한 부분은 이제 문제가만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또 지문 어떤 뭐 이쪽 부분만 보고 싶다 이러면 이쪽 부분만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봅시다. 일단 뭐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뭐 요약부터 하면 일단 뭐 주자, 이황, 박지원, 정약용 이렇게 4명이 뭐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워서 하라, 뭐 공통적으로 이제 마음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자기 주견을 세우라고, 이건 뭐 마음 비우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정약용은 결국 이제 허심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봅시다. 뭐 주자는 뭔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자신의 견해를 이제 버려야 된다. 그죠? 다 비우고 싹 다 비우고 글로서 글을 봐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글을 볼 때 뭐 사심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글로서 그냥 막 담백하게 그냥 글을 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신의 견해 넣지 말고 글로서 글을 봐라. 그 얘기고. 이황은 뭐 나의 소견 마찬가지죠. 소견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사사로움도 있어도 안 되고 마음 같은 거 비워야 돼. 그죠? 이게 다 이쪽은 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챙겨야 될 거고, 그죠? 여기는 뭐냐? 이게 이제 허심이다. 마음을 비우는 게 허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최초로 이제 이황이 얘기했네요. 허심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글은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뭔 얘기냐? 글은 글자, 텍스트. 거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릇이고, 실제로 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게 담겨 있다는 얘기지. 그죠? 글이 문제가 아니라 글 속에 담겨 있는, 그게 있다. 뭐냐, 그게? 성현의 도다. 성현의 도. 그죠? 성현의 도가 이제 세상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현의 도라는 게 세상의 참모습이고, 그 이제 하늘의 객관적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제 같은 개념이다 보면 돼요. 성현의 도, 세상의 참모습,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지. 세상의 참모습. 세상이 도대체 어떤 걸까? 그렇게 그러려고 이제 책을 읽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그죠? 이걸 보려고, 세상의 참모습을 보려고 독서를 한다. 그 얘기였으니까. 그다음 박지원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사로움 없애야 된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똑같구나. 이황과 박지원이 똑같구나. 그런데 조금 뭐가 다르대. 뭐가 다르냐? 얘는 그 이황이야, 주자나 이황까지는 마음을 다 비우라. 허심 싹 다 비우라. 그 얘기고, 박지원이나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마음을 좀 챙겨야 될 마음이 있어. 다 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명함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이 온 뒤쪽에 있습니다. 그죠? 뒤쪽에 문제 있어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명함을 얻어야 된다. 여기 있네. 여기. 마음을 모아서 정명함을 얻는 것이다. 그죠? 결국 이제 뭐 박지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떤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명함을 얻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뭔가 마음이 필요하니까 싹 다 비우는 얘기, 비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 그 정약용 얘기, 박지원 얘기로는,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주자나 이황은 싹 다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마음 비우라 했지만, 뭐 박지원도 결국 마음 비우라는 얘기는 했지만, 마음을 또 모으래.
마음을 또 모으래. 그리고 정명을 못 얻으래. 그러니까 뭐 말장난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대체로 뭐 이게 뭐 말장난, 대체로 말장난이지 뭐.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마음을 모아서 또 정명을 또 얻으래. 예. 더 나아가서 정약용은 또 자신의 주견을 또 세우래. 아니 주자는 또 자신의 견해를 버리라 했고 이황도 자신의 소견을 버리라 했지만 정약용은 자신의 주견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자신의 주견과 어떤 자신의 견해, 그다음에 뭐 나의 소견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이런 거 버려야 될 거, 기존의 상식 관습, 그다음에 뭐 왜곡된 세계의 허상, 그다음에 선입견,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거, 단순히 마음을 다 비워버리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소견이고 그 뭐 자신의 어떤 견해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정약용이 하는 자신의 주견은 뭐냐? 허심, 열린 마음을 말하는 거, 열린 마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견, 열린 마음, 허심, 공정한 주견, 그다음에 글자를 넘어서서, 그죠? 텍스트를 넘어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는 마음.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같은 얘기지. 그죠? 같은 얘기다. 펜이다. 허심. 여기까지 허심까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 응? 그러니까 요놈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허심, 여기서 말하는 허심이랑 여기 허심이 좀 다르지. 얘는 싹 다 비우란 얘기고, 그죠? 이황은 싹 다 비우란 얘기. 이황과 주장은 싹 다 비우란 얘기고, 박지원과 정약용은 조금 마음이 필요하다. 뭔가 필요해. 한 10% 정도 필요해.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명을 얻는 건데, 이 마음이 뭐냐고. 이 자신의 주견, 열린 마음. 받아들이겠다. 그거지. 그죠? 자신의 주견. 공정한 주견.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주견이란 게 내 어떤 마집이라든지 내 선입견 이런 게 아니고, 선입견을 제거해가지고 얻어지는 자신의 주견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뭐 다 버리고, 이런 게 버려야 될 거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배워야 되겠다. 어떤 글자를 넘어서서 어떤 세계의 참모습을 그런 헤아리는 마음, 그거. 헤아리는 마음, 내가 좀 뭔가 세상의 어떤 그 참모습을 좀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내 주견인 거지. 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인드. 그 마인드를 챙기란 얘기지. 그 열린 마인드를 챙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챙겨라. 그러니까 자신의 주견을 세우라는 게 내 고집 세우라는 게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허심, 얘들 중에 박지원과 정약용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허심이라는 건데. 그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 기존의 상식 관습, 그다음에 왜곡된 세계 허상, 뭐 선입견, 그다음에 뭐 단순한 마음을 비우는 거. 단순히 마음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마음을 100%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한 10% 정도 남겨두라. 그게 뭐냐? 열린 마음이고, 그죠? 어떤 뭐 기존의 잘못된 상식, 지식 이런 거 다 버리고 챙겨야 될 마음이 뭐냐? 열린 마음, 공정한 주견, 그죠? 그 뭐 어떤 공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그죠? 뭐 한쪽에 편향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글자를 넘어서서 어떤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는 마음. 글자를 넘어서서 뭔가 세계의 참모습을 알고 싶어. 이거 독서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황도 세상의 참모습을 아는 게 목적이라 그랬고, 뭐 주자는 목적이 얘기 안 했네. 언급이 안 돼 있네. 어쨌든 이황, 박지원, 정약용 얘들은 전부 다 독서의 목적은 세상의 참모습을 아는 거다. 그게 뭐냐? 성현의 도다. 그죠? 하늘의 어떤 객관적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뒤죽박죽이라 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봅시다.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예, 본문 보면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을 하되, 마음을 비우고, 역시나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래. 마음을 비우고 집중을 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를 세워가지고 내 생각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해서는 안 돼. 다 받아들여라. 그 주자가 살던 시대에는 책이 별로 없었죠. 그 책이 있어도 굉장히 좋은 그냥 상당히 뭐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들었겠지. 지금처럼 막 이상한 책 만들어 가지고 팔고 막. 이 이베스 특강, 수능 특강에 있는 책, 뭐 지문도 마찬가지죠. 별로 안 좋은 지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돼. 그죠? 뒤쪽에 나오면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들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그런 것들도, 그죠? 그런 것들 볼 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자는, 비판적으로 하지 마.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 세우지 마. 다 받아들여. 그죠? 그래서 안 된다. 받아들여라. 그 물로서 물을 보듯이 쭉쭉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글로서 글을 보고 물로서 물을 보는 것처럼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생각 넣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라는 얘기지. 그죠? 이와 관련해서 이황은
독서를 할 때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씀이 이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정이 뭐냐? 정이 깨끗하다. 정성을 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정성할 때 정자예요. 그러면은 나의 힘씀이 정하지 못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과 내 소견이 달라. 성현이 말했는 거랑 내가 말한 거랑 내 생각이 좀 달라.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지. 그치? 이황은 그죠? 예, 그래 보는 겁니다.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보는 거지.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그죠?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다. 글에는 성현의 도가 담겨 있대. 예? 그러니까 글은 뭐냐? 단순히 그릇이다. 그릇. 그죠? 그릇일 뿐이다. 그 너머에 예?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걸 글로 봐야 된다. 그게 뭐냐? 세상의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 이게 이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성현의 도도 담겨 있대. 그러니까 성현의 도와 세계의 참모습을 같은 레벨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뭐 약간 다른 게 있겠지만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겠지. 그죠? 성현의 도와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 그게 이제 허심이다. 허심. 마음을 비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뭐 나의 소견 이런 거 버려라. 응? 나의 소견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네가 공부 안 했고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이래 본 거고. 그 이황은 독서를 통해서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또 같은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객관적 이치. 하늘의 객관적 이치. 그 뭐냐? 하늘의 객관적 이치, 세계의 참모습, 성현의 도, 이것들이 전부 다 글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글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글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 그죠?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은 하늘의 객관적 이치를 살피는 거, 그 다음에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거, 성현의 도를 파악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얻는 거겠죠. 그죠? 독서를 해서. 이황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사로움을 버리라. 사사로움 버리라. 그 마음을 비워라. 라고 강조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생각, 비판적으로 글 읽지 마. 다 받아들여. 이렇게 보는 거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렇겠네.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다. 독서의 선결 조건. 그러니까 독서 후에 마음이 비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독서 이전에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래갖고 책을 읽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지원은 방과 창이 텅 비지 않고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없고, 이게 뭔 말입니까? 방에 막 물건들이 막 잔뜩 있고 가구들이 막 만땅 있어. 창을 막 가리고 이렇게 되면 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치워가지고 다 받아들이라 그거잖아요. 그죠? 밝은 빛을 받아들여라. 가리지 말고. 유리알이 비치지 않으면 전기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유리알 구슬 같은 게 구슬이 비지 않으면 전기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릇에 뭐 구슬이 막 유리알이 담겨 있는 모양이지. 그러면 전기를 못 받는데 그럼 구슬을 다 빼고 그릇을 딱 놔둬야지만 전기를 받겠네. 그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죠? 이게 상상이 안 되네. 뭐 당시 뭐가 있었겠지. 유리알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뭔 얘기입니까? 뭔가 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단박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제 욕심 없이 단박해가지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계속 이제 사사로움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자신의 견해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한다라고 보고 라고 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것은, 계속 독서를 하는데도 뭐가 진보가 없어, 발전이 없어. 그죠? 그런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이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박지원도 뭐 이황과 비슷하네. 사사로움 다 비워야 된다. 이황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독서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고 이제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아니란 얘기네. 그죠? 뭔가 좀 비슷한데 지향하는 바가 다르대. 봅시다. 뭐가 다른가?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중요시한 허심이란, 마음을 비우는 거란, 기존의 상식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뭐 기존의 상식과 관습을 이제 버리는 게 목표인 거지. 그죠? 기존의 상식과 관습을 버리기 위해서 허심을 한다. 허심이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뭘 비운다? 기존의 상식과 관습을 비운다. 그죠? 그건 방편이다. 그다음에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 왜곡된 세계의 허상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뭐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 비슷하죠. 그런 갇히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제거.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 왜곡된 세계의 허상, 그다음에 뭐 선입견 이런 걸 제거하고 가져야 될 게 뭐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황이나 뭐 주자 같은 경우에는 다 비워라 그랬는데 박지원이나 뭐 실학자들은 어떤 뭐 마음을 또 열린 마음을 가지네. 마음을 다 비우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한 100%라 치면은 그죠? 한 뭐 90%는 비우고 한 10%를 챙겨야 된다. 10%가 뭐냐? 열린 마음이다. 그죠? 따라서 정약용 얘기 나옵니다.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된다. 자신의 주견을 세우래. 독서를 할 때는 주견을 먼저 세우래. 얘는 또 주견을 세우래. 얘는 또 자신의 편견을 비워야 된다 그랬고 나의 소견 버리라 했는데 독서를 할 때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주견이 뭐니까 이게 지금 열린 마음이랑 같은 거겠지. 예? 자신의 주견이라는 게 막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 그건 챙겨야 된다는 얘기지. 다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아니라 싹 다 비우라는 100% 다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주견, 열린 마음을 챙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열린 마음, 자신의 주견, 허심 같은 얘기겠지, 그죠? 계속 봅시다. 그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같은 얘기죠, 그죠? 즉,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실학자들이 말한 허심이란 마음을 비우는 것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죠? 싹 다 비우라는 게 이제 뭐 이황, 주자 이쯤 되겠네, 그죠? 라고 하고 그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려라. 잘못된 지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 왜곡된 세계 허상, 그다음에 선입견 이런 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뭐 기존의 잘못된 지식 이걸 버리라, 그죠? 오히려 공정한 어떤 주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일, 그러니까 허심이라는 게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 쓸데없는 거 다 버려가지고 딱 한 10% 정도, 그죠? 꼭 필요한 한 10% 정도를 딱 가지고 있는 게 그걸 딱 얻게 되는 게 허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심은 한 90% 버리고 10% 챙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 자신의 주견, 공정한 주견 같은 개념인 거지. 허심, 그죠? 같은 개념인 거지, 그죠? 책 속의 글자를 넘어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세계의 참모습이라는 얘기 나왔었잖아, 이황이. 그러니까 이황이 원하는 독서의 목적은 성현의 도, 그다음에 그 세계의 참모습, 그다음에 하늘에 있던 객관적 이치, 요 세 개잖아요, 그죠? 요 세 개의 목표였는데 여기 뭐 실학자들도 마찬가지네.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책 속의 글자를 넘어라는 얘기도 이황과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이황에도 글은 그냥 그릇일 뿐이다. 글은 그릇일 뿐이고 그 담겨 있는 그 글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성현의 도, 세계의 참모습, 하늘의 객관적 이치. 그릇은 글이고, 그죠? 글은 그릇일 뿐이고 담겨 있는 거는 성현에도 세계의 참모습, 하늘의 객관적 이치, 그죠? 그러니까 책 속에 이제 글자를 넘어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실학자들도 그죠? 같은 개념이고, 책 속에 글자를 넘어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게 허심이다. 그 허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을 비우는데 90%는 비우고 10% 정도는 좀 똘똘한 10% 정도는 딱 가지고 있는다. 그게 마음이 뭐냐? 열린 마음, 공정한 주견. 이거 막 세계를 막 참모습을 내가 좀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 그건 챙겨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이게 글이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뭐가 그냥 막 뒤죽박죽 써놔가지고 읽기 어려웠죠, 그죠? 여기까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이거 이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 문제죠. 내용 일치 문제고, 이거 뭐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보통 이제 수능 독서 문제 이제 유형이 이제 여기 답니다. 요 총 3가지예요. 총 3가지 뿐입니다. 보면 첫 번째 설명 방식. 이거 뭐 지문 바로 밑에 딱 가는 뭐를 어떤 걸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나는 뭐 어떤 걸 설명하고 있다. 뭐 어떤 철학자들이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뭐 대립적인 관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설명 방식, 그죠? 그런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끝에 어휘 나오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내용 일치 문제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내용 일치. 그죠? 어휘 문제, 설명 방식 문제, 묻는 문제, 그죠? 그 대부분 다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독서 문제니까 내용 일치, 내용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건 묻겠지. 내용 일치. 근데 내용 일치는 또 3가지가 나뉩니다. 3가지로. 첫 번째, 단순 내용 일치. 이거는 뭐 글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와서 쓴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한글을 몰라도 그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은 경우. 그것도 아닌 경우에 조금 변형된 거. 변형된 내용일지. 변형 내용일지. 그죠? 이거 뭐 조금 이제 형식은 좀 다른데 같은 내용이야. 그죠? 말을 조금 바꾸거나 단어를 조금 바꾸거나. 그죠? 그리고 아예 이제 지문에 없는 게 있어요. 지문에 없는 게. 지문에 없는 건 이제 추론해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가? 3점짜리 문제죠. 그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적용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보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보기 있고, 그죠? 이거 뭐 풀어라. 그 얘기인데. 이 정도가 이제 뭐 적용 추론이겠지.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뭐 적용 추론 문제도 뭐 내용 일치로 풀거나 아니면 그 내용, 뭐 적용, 본문에 없으면 추론해서 푸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그 단순, 완전히 똑같은 거, 조금 변형된 거, 완전히 없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뇌피셜. 그죠? 그러니까 그럼 다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뇌피셜로 하게 되면 다 틀린다기보다는 뇌피셜로 하게 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뇌피셜로 그냥 뭐 찍는 거랑 한 가지지.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론과 뇌피셜의 차이는 뭐냐? 뇌피셜의 차이. 여기서 이제 뇌피셜과 추론의 차이가 뭘까요? 뇌피셜은 근거가 없어. 내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죠? 그게 뇌피셜이고, 추론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지문에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론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단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변형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추론 문제 풀 때는 이제 뇌피셜 조심해야 된다. 근거 없이 막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고, 이제 이거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추론이 그냥 내용 일치라기보다는 그 뭐 추론이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내놨는지 봅시다. 지문도 안 그래도 막 중구난방인데, 이 문제도 이렇게 추론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봅시다. 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은, 나의 소견. 그죠? 니은은 나의 주견. 그러니까 나의 소견은 버려야 될 거죠. 성현과 나의 소견이 달라. 성현과 나의 소견이 달라. 그러면은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죠? 이황이 그랬죠. 그죠? 나의 소견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주견. 정약용이 말한 나의 주견은 열린 마음. 막 세상의 참모습을 알아야 되겠어. 하여튼 그런 마음. 그죠? 이건 필요한 거고 이건 버려야 될 거다. 봅시다. 1번. 기억이 뭐냐? 기억과 달리, 요거랑 달리, 니은 그죠? 필요한 거네. 니은은 참된 독서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결과라고? 참된 독서를 통해서 이게 도달하는 겁니까? 독서 이전에 도달하는 거지. 독서 이전에 도달해야 되는 거지. 응? 그죠? 독서 이전에 도달해야, 자신의 주견을 세운 다음에 책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독서를 할 때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독서를 할 때 나의 소견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둘 다 독서 이전에 아니면 독서하기 전에, 그죠? 만들어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독서 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틀렸죠. 그죠? 추론이죠.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기억. 나의 소견. 니은은 뭐냐? 나의 주견. 기억은 이제 버려야 될 건데, 독자가 허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돕는다고? 기억이 돕는다고? 기억은 독자가 허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독서를 허심에 올라가지고 허심에 오른 다음, 허심에 이르는 게 뭡니까? 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거야.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허심이라 그랬잖아요. 세계의 어떤 참모습을 헤아릴 거야. 그 마음에 이르는 건데, 그 마음에 못 이르게 하는 게 뭐죠? 나의 소견이잖아. 그죠? 세계의 참모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방해하는 게 요놈이잖아. 나의 소견이잖아. 그죠? 나의 소견은 역시나 마찬가지, 선입견 이런 거겠지. 여기서 이황이 말하는 거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 허심은, 이황은 이건 이제 나의 소견을 비워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돕는 게 아니다. 방해하는 거다. 그죠? 방해하는 거다. 비워야 된다 그랬잖아. 사사로는 비워야 된다. 그죠?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추론인 거지. 그러니까 추론인 거예요. 그죠? 니은은 또 그러면 맞나? 봅시다. 니은은 독자가 허심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르는 것을 돕는 매개물을 맞나요? 니은 자체가 허심입니다. 맞죠? 이거 세계의 참모습을 난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헤아릴 거야 하는 마음이 허심이잖아요. 이게 곧 허심인 거지. 열린 마음, 자신의 주견, 허심, 공정한 주견,
응?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게 전부 다 허심이잖아. 이게 허심이에요, 허심. 응? 허심을 세워야 된다. 그죠? 그 허심이 오르는 경지를 오르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돕는 매개물이 아니고 그 자체지. 허심 그 자체. 그죠? 나의 주견을 세웠다? 그러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세상을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그게 허심이잖아. 그러니까 매개물 아니죠. 그 자체입니다. 그죠? 니은도 틀렸다. 그죠? 3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세계의 참모습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사로운 의견이다. 그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거 맞죠? 방해하는 놈이지. 요 놈은. 응? 이 방해되잖아. 비워야 된다. 이왕이 말하는 거 비워야 된다. 나의 소견인 것. 네가 몰라서 성현이과 이제 너랑 생각이 의견이 달라. 그럼 네가 무식한 거야. 그죠? 이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해하는 게 맞고 세계의 참모습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방해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곧 나의 주견이잖아요. 응? 나의 주견이 있어야지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거지. 그죠? 니은은 돕는 거고 기억은 방해하는 거다. 기억은만 맞네. 방해하는 거는. 그죠? 계속 이제 추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문에 내용이 없어요. 계속 이제 그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계속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죠? 4번. 기억은 성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아집이다. 기억이 나의 소견 비워야 된다. 성현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 성현이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라 그랬는데 착한 행동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생각. 그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는 아집.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집이 범위가 큰가요? 나의 소견, 버려야 될 소견의 범위가 큰가요?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 나의 소견은 이만하고 그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부분집합이죠. 요놈은. 응?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아집은 기억이다 라고 하면 맞겠지. 응? 아집은 나의 소견이다 라고 하면 맞겠지만 나의 소견은 아집이다 라고 하면 틀렸겠지. 그죠? 나의 소견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선입견, 응? 그 다음에 기존의 상식과 관습, 그 다음에 허상, 그죠? 이런 거 그런 거겠지. 기존에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그 중간에 아집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아집은 이놈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해되죠? 그죠? 이거 부분집합. 이게 전체 집합이고 이거 부분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한 독창적인 견해다.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한 독창적이라고?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된다.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한 독창적 견해라고?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하면 어디까지 초월해야 돼, 이거? 지금 초월해야 되는 거는 글자를 초월해야 되는 거지. 텍스트를 초월해야 되는 거지. 성현의 도를 초월해버리면 이거 어디까지 안다는 얘기야, 도대체.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성현의 가르침이에요. 저 봅시다. 물론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직접적인 어떤 언급 없어요. 근데 성현의 말씀. 이건 이제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봐봐. 성현의 말씀과 성현의 가르침을 같은 레벨로 봐야 되고 세계의 참모습을 같은 레벨로 봐야 되고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또 객관적으로 동일한 레벨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론인 거지. 그죠? 요놈이 같은 거야. 그리고 성현의 가르침까지 같은 거지. 그죠? 이러니까 글이 좀 모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현의 도라고 얘기를 하면 성현의 도구나 이렇게 할 텐데 가르침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막 우기는 거잖아. 그죠? 이러니 안 좋은 글이지, 이런 것들이. 그죠? 안 좋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힘든 거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글을 읽는 목표는 성현의 가르침에 도달하는 거잖아. 성현의 도에 도달하고, 세계의 참모습에 도달하고, 하늘의 어떤 객관적 이치에 도달하는 거. 요 세 가지에 이제 도달하는 건데, 요건 이제 이황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자를 넘어서, 텍스트를 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는 거. 그게 독서의 목적이죠. 이렇게 이제 허심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겠지. 그죠?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성현의 가르침을 초월하면 안 돼. 세상의 참모습을 초월하면 안 돼. 그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초월하면 안 돼. 이게 목표야. 초월하면 안 돼. 그죠?
그걸 초월해가지고 독창적 견해 이거 뭐 이상한 소리 그 이상한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지. 성인의 가르침을 초월해버리면 뭐 나의 소견 좀 되겠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좀 틀렸다. 그죠? 성인의 가르침을 초월하면 안 된다. 초월하면 안 돼. 요거는 그죠? 성인의 가르침에 도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자신의 주견.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역시나 추론이죠. 그죠? 추론입니다. 5번도 추론이죠. 기억은 성인의 도를 가리는 선입견이다. 기억은 성인의 도를 가리는 선입견이다. 결국 이제 그 나의 소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소견을 비워야지만 성인의 도에 도달한다. 그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 선입견을 버리고, 니은 선입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린다는 얘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 열린 마음이 자신의 주견인 거지. 그죠? 선입견을 버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보려는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안다. 헤아리려는 그런 어떤 주관. 이것도 추론이죠. 그죠? 이거 표현이 달라. 세계를 올바르게 보려는 주관이 뭐냐?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표현이 막 다르게 쓰고 막 짬뽕이 되고 막 이 상태입니다. 좀 뭐 좀 안 좋지, 그죠?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글이 안 좋죠, 그죠? 글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입견을 버리고, 그죠? 선입견을 버릴 거 버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보려는 어떤 주관, 이게 뭐 세계 참모습을 헤아리려는 마음, 그건 챙기는 게 곧 뭐 자신의 주견 세우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 자신의 주견, 열린 마음, 그다음에 허심, 그다음에 공정한 주견, 그다음에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거 다 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같은 거라고. 그죠? 그다음 또 성인의 도, 세계의 참모습, 하늘의 객관적이기, 이치, 요게 3개 같은 거라고. 그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글이 애매하고 모호하니까 계속 이제 추론적인 내용이 계속 들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죠? 또 2번 봅시다. 2번. 이건 뭐 추론이 안 들어가고, 이건 뭐 문제가 너무 쉬운데, 봅시다. 보호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허심을 중요시한 이유를 추론하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 이건 뭐 그냥 내용 일치로 풀려버리죠. 이거 안 읽어도 세계의 참모습이란 책 속의 땡땡을에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자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고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리라. 세계의 참모습은 여기를 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없기 때문에 그 헤아려야 된다. 이거 바로 그냥 내용 일치잖아. 한 문장에 나와버렸네. 문제가 굉장히 허접하죠, 그죠? 세계의 참모습, 글자 문제겠지. 텍스트가, 그죠? 텍스트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뛰어넘어야지 이제 그 세계의 참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책 속의 글자, 눈으로만 보는 게 안 된다. 그 눈으로 본다는 건 여기 있네, 그죠? 눈으로 보아 살피는 것,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글자는 지금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입으로 음미하고 귀로 듣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눈으로만 봐서는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텍스트는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이것만 될 게 아니라 입으로도 음미하고 뭐 귀로도 듣고 막 이렇게 아주 마음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또 했다가 또 마음을 또 모아라고 했다가 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라고 한 거는 이 마음은 뭐 열린 마음,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또 버리라, 비우라고 한 거는 막 선입견, 그죠? 한 90%의 어떤 선입견 이런 거 다 버리고 한 10%의 어떤 그 마음을 모아라, 그죠? 열린 마음을 모아라,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정묘함을 얻는 것이다, 그죠? 그래 보는 거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의 소환전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 이제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뭐 대저 어쩌고 저쩌고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 내용이 요거예요. 뭐 방과 창이 뭐 텅 비지 않고는 뭐 밝은 빛이 얻을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요 바로 뒤에 붙습니다. 요 바로 뒤에, 그죠? 바로 뒤에 붙어요. 일단 그 정도라는 거 참고하고, 여기도 좀 이상한 말이 있죠. 공자가 말한 게 뭐 거처할 때 이거 봅시다.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흩어져 있는 것이 모두 서책의 정기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모두 서책의 정기래. 그러니까 책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책에 담겨져 있다. 책에 써놨다. 그럴진데 본시 바짝 가로막고 보아서
한 방, 룸이죠, 룸.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가로막 가가지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칸막이 쳐가지고 막 한 방에 딱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구하는 바가 아니래. 서책의 전기는. 응? 서책의 어떤 뜻, 전기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공부해갖고 될 게 아니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그래서 복희씨라는 어떤 그 뭐 제왕이래요. 제왕이 중국 옛날 대 제왕이래.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볼 때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 살폈다. 글을 볼 때, 그러니까 막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뭐야 텍스트에만 몰입한 게 아니라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계속 생각했다는 얘기겠지, 그죠? 살폈다. 공자께서 그 글을 보음을 크게 여겨. 이거 이제 복희 씨가 써놓은 거 이제 써놨겠죠. 여기 이제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살폈다 이렇게 이제 그 한거를 옛날 고대니까 그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글로 남겨졌겠지. 그죠? 그 글을 보음을 크게 여겨. 야 이거 크다,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기를 거처할 때는 그 말을 익힌다라고 하셨다. 이게 뭔 말이야? 거처를 할 때, 거처가 뭐 사는 거, 뭐 머무른다 그거잖아요. 그거 할 때는 그 말을 익힌다. 이게 뭐야? 뭐 애매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본 어떤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처할 때 앞에 이제 편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안히 거처할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단순히 거처할 때라고 보면 그러니까 뭐 한국에 거처하면 한국말을 익혀야 된다. 일본에 거처하면 일본말을 익혀야 된다. 미국에 거처하면 미국말을 익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편안히 거처할 때 확 의미 뉘앙스가 달라져 버리죠. 그죠? 이거 왜 편안히를 왜 뺀 거야? 일단 뭐 편안히 거처할 때는 그 말을 익힌다. 편안히 거처할 때 그냥 뭐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말은 또 뭐야? 아마 책 속의 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 그 뒤쪽에 있는 익힌다라는 말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명함을 얻어라. 익힌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정명함을 익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뭐 독서하는 것 같아. 그 말이라는 게 아마 책 속의 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책 속의 말을 익힌다. 그러니까 좀 편안할 때, 편안하고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책 속의 글자들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막 익힌다. 여기서 익힌다라는 말이 그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희롱할 완이라고 써있어요. 희롱할 완. 이것도 이제 그 뭐 그 인터넷에 있어요. 그렇죠? 희롱할 완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힌다라고 한 게 아니라 완. 희롱하다. 막 구슬을 희롱하다, 뭐 성희롱하다 그게 아니고 구슬을 희롱하다, 가지고 논다 그 말이에요. 뭐 구슬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거, 그건 이제 희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지고 놀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히 거처할 때 책의 내용을, 책의 글귀를 좀 가지고 논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완자라는 것도 설명이 안 돼 있고 그 말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이 안 돼 있고 거처 앞에도 편안이라는 게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싶지,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뭐 책에 뭐 없어. 누가 뭐 박지원의 소환전기를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죠? 또 뭐 박지원의 소환전기도 이것밖에 설명을 안 해놨어요. 다 읽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글 쓰는 솜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았지. 예전에 어떤 뭐 고전 수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그죠?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논리가 막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뭐 수능 기출 문제 뭐 고전 수필 이런 거 읽어보면 뭔 말이야.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글을 논리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논리들은 좀 정확하게 내려가는 건데 옛날 논리들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막 그냥 막 갖다 들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박지원이 똑똑하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그때 당시 글 쓰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으로 써놓은 거지. 그죠? 봅시다.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제 그 글을 보면 이제 크게 그 글을 보고 이거 뭐 복희 씨가 써놓은 글을 보고 야 대박이다 크게 여겨가지고 그죠? 말씀하시기를 야 거처할 때는 그 말을 익힌다. 할 때는 요 앞에 이제 편안히 거처할 때는 편안히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말, 그 책 속에 어떤 글자 그런 것들을 익힌다. 좀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저 익힌다. 완. 가지고 논다라는 게 뭐냐? 어찌 눈으로만 보고 살피는 것이겠는가? 그 눈으로만 보는 거. 글자, 텍스트. 그죠? 눈 감으면 텍스트 안 보이죠. 그죠? 눈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겠는가? 입으로 음미하고 그 맛을 얻고 귀로 들어 그 소리를 얻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보고 또 뭐 입으로도 맛도 보고 뭐 글자를 맛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속 생각한다 그 얘기겠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한다 그 말이겠지. 그죠? 그것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정명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막 모아. 그것도 뭐 독서할 때 마음을 또 막 마음을 비우래매. 근데 또 마음을 또 모으래. 그죠? 이 마음은 뭐냐? 어떤 그 아까 말했듯이 좀 이제 좀 열린 마음, 뭔가 좀 세상의 참모습을 내가 헤아려야지 뭐 그런 마음, 그죠? 이거 버려야 될 건 뭐 선입견, 뭐 이렇게 막 기존에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거 한 90%는 버리고 10% 정도 내가 세상에 어떤 뭐 참모습을 내가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챙겨라. 그래가지고 정명함을 얻는 것이다. 그죠? 정확하고 뭐 좀 뭐 그런 모습, 그죠? 그런 걸 좀 얻을 것이다. 그게 이제 또 독서의 방식이다. 이렇게 본 거겠지. 박지원이 말하는. 요거 뒤쪽에 이제 바로 나오는 내용이 요겁니다. 뭐 방과 창이 뭐 텅 비지 않고는 뭐 안 보이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뒤쪽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죠. 뭐 세상의 참모습이란 이제 글자 속에 이제 텍스트에 이제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뒤쪽에 맨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글자를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 뛰어넘어. 그죠? 비욘드. 뛰어넘어. 초월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참모습을 헤아려라. 그게 독서의 목적인 거지. 그죠? 세계 참모습이란 뭐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좀 너무 범위가 좀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좀 그런 글이었습니다. 문제도 조금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죠? 뭐 뒤쪽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추론이 번복되고 아니면 지문도 좀 이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모호하고 이런 지문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